와이즈의 베스트 프랙티스 발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발표는 와이즈의 홍구표 팀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홍 팀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예, 제 들립니다. 목소리가 잘 들리나요? 네, 화면도 멋지네요. 네, 빈 회의실에서 하다 보니까 조금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와이어즈 벤치마킹 발표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2020년 대한민국 일하기 좋은 100대 기업 본상 수상사인 와이어즈 주식회사 기업문화팀 홍구표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처음에 2021년 GWP 최우수 기업 벤치마킹 발표를 의뢰받았을 때 처음에 들었던 생각은 우리가 왜 그 부분이었어요. 좀 의아함을 갖고 있었는데 자료를 준비하다 보니까 그 의아함이 좀 풀리긴 하더라고요. 요번에 저희 회사를 포함해서 발표하시는 4개 기업 중에 유일하게 본상 수상사이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다양한 문화를 좀 공유하는 부분에 있어서 기획을 하신 거라 생각이 들었는데 저희 회사도 요번에 참여를 하면서 저희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다른 회사의 이야기를 듣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의 기업 모델을 먼저 소개해드리기 전에 먼저 저희 회사를 소개를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왜 그런가 하면은 회사의 고유한 기업 문화를 알려드리기 위해서는 업의 특성을 먼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 회사를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소프트웨어 테스트 전문 기업입니다. 그 2003년도 8월 달에 설립이 되었고요. 그리고 설립한 이후 18년 동안 소프트웨어 테스트 서비스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테스트 서비스가 조금은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한 예로 휴대전화가 출시되기 전에 모든 기능이 제대로 작동이 되고 있는지 검사하는 단계가 있거든요. 그 검사하는 서비스를 전문으로 다루는 회사가 저희 와이어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해당 서비스는 전자상거래를 시작으로 해서 금융이라든가 전자, 통신, 의료, 그리고 포털, 게임, 자동차, 그리고 국방 다양한 영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것 외에도 저희가 소프트웨어 테스트 컨설팅이라든가 기능 테스트, 그리고 성능 테스트, 화이트박스, 그리고 RP 이런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참석하시는 분들 중에 저희 회사에 고객분이 계실 줄 알았는데 아직은 없으신 것 같더라고요. 혹시 추후에 소프트웨어 테스트 업무라든가 QA 업무를 계획하고 계시다면 저희 와이어즈도 한 번쯤 고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와이어즈는 한국 본사를 시작으로 해서 일본, 중국, 베트남, 그리고 싱가포르, 미국 이렇게 법인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국내 기업이 해외로 진출할 때라든가 해외 기업이 국내로 진출할 때 그리고 현지 기업이 소프트웨어 테스트 서비스를 의뢰를 했을 때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모든 소프트웨어 제품은 출시 전에 보안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전체 인원의 90% 이상이 고객이 지정한 장소에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조직 구성을 보시게 되면 대표이사님을 시작으로 해서 실장 그리고 프로젝트로 간단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실장은 경영진을 의미를 하는데요. 각각의 프로젝트는 최소 1명에서 최대 50명 내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중 남녀 비율은 6대4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사회 초년생 비율은 약 50% 정도가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구성원의 생각과 행동은 회사를 운영하는 데 매우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를 계기로 2010년도부터 GWP와 인연을 맺고 조직 문화를 진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사진을 보시면 2011년도 자료가 있는데 2010년도 하드카피를 좀 찾아보려고 했더니만 소프트카피만 있어가지고 2011년도 하드카피만 사진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 그 GWP 진단을 했을 때 결과는 아까 보셨던 것처럼 35%가 나왔습니다.
35%라고 하면은 요즘에 학교에서도 맞기 어려운 점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당시에 제가 있지 않아서 그 당시의 상황 분위기나 이런 것들은 좀 제대로 파악은 할 수 없었지만 좀 상황은 심각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다음해인 2011년도 4월 달에 대표이사님께서 즐거움과 꿈을 실현하는 우리의 실내 일터라는 문화 비전을 선포를 하셨고요. 그리고 이 문화 비전은 기업 문화팀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슬로건이자 그리고 방향성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인 2012년도 8월 달에는 기업 문화팀을 신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충격이 좀 크시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을 좀 가져보는데, 대표이사님의 말씀을 빌리자면 회사는 일만 하는 장소로 기억되고 싶지 않다. 구성원들이 즐겁게 일하면서도 성장의 발판이 될 수 있는 곳이길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소개해드릴 저희 회사의 기업 문화를 보시게 되면은 좀 특이하기도 하고 직접적인 단어를 좀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지금부터 저희 회사의 기업 문화 사례를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각자 원하는 바가 다 다르기 때문에 회사가 나아가는 방향성을 이해하고 행동하게 만드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구성원의 90% 이상이 고객과 함께 업무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의 방향성을 구성원이 알게끔 하고, 그리고 구성원이 회사에 내가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를 알게끔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과제이자, 그리고 이것을 해결한다면 궁극적으로 회사가 나아가는데 많은 보탬이 되는 부분이 확실하다는 것을 저희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회사는 모든 승진 시험에 있어서 회사의 경영 철학이라든가 경영 목표, 그리고 기업 문화, 요 포함된 와이즈 와이어즈 웨이를 발표 진급 심사에서 발표 평가를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와이즈 웨이는 회사의 모든 정책이라든가 목표, 그리고 문화 이런 부분에서 많은 기준을 제공을 하고 시작점이 되기도 하는데요. 와이즈 웨이 발표를 통해서 회사의 경영 철학이라든가 경영 목표, 그리고 기업 문화를 이해하고 회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라든가 교육, 방침, 제도, 그리고 복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구성원들이 자연스럽게 알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와이즈 웨이를 발표를 할 때 개인의 사명이라든가 그리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어떠한 목표를 가질 것인가, 그리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구체적인 활동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도 같이 발표를 하기 때문에 자신의 삶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회사에서는 인도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저희가 경영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은 가중목이라는 시스템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가중목은 프랭클린 코비에서 제공하고 있는 4DX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해당 내용은 김영사 출판사에서 성과를 내고 싶으면 실행하라 라는 내용으로 출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저희 회사는 목표를 단기 단위로 세우는데 2016년도 전까지는 연간 단위로 목표를 세우게 되었어요. 근데 연간 단위 목표를 세우다 보니까 하반기에는 목표가 좀 무의미해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중목을 2017년도부터 적용을 하면서 단기 단위로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반기 마지막 달이 되면 다음 반기 목표를 선정하게 되는데요. 대표이사님께서 방향성을 제시를 하시면 경영진은 대표이사님께서 달성하고자 하는 것을 무엇으로 나타낼 수 있는지 가장 중요한 목표를 세우게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목표를 줄여서 가중목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가중목은 해당 반기 마지막이 되었을 때 회사의 모습을 나타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중목이 선정이 되면 가중목을 달성하기 위해서 선행적으로 해야 할 것에 대한 지표를 만들게 되는데 이 모든 지표는 수치로 나타내고 있고요. 이를 선행지표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행지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떠한 활동을 할 것인지 경영진분들이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활동을 체크를 하게 되면 바로 선행지표가 이루어지고 선행지표가 이루어지면 가중목이 달성하기 때문에 매주 월요일마다 경영진들은
지난주에는 무슨 활동을 했고 그리고 이번 주에는 무슨 활동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을 계속 매주마다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프로젝트는 해당 이 가중목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프로젝트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즉 대표이사님께서 방향성을 제시하시고 경영진 분들이 목표나 선행지표, 활동을 제시하게 되면 프로젝트에서는 이것을 방향성을 맞추어서 마찬가지로 프로젝트의 가중목과 선행지표, 그리고 활동을 정하게 되고 이 모든 것들이 동일한 시스템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2017년도부터 저희가 작년까지 정한 목표보다 약 150% 정도 초과 달성할 수 있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고요. 요는 특정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기보다는 모든 구성원분들이 다 모두 합심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요거를 초과 달성한 금액만큼 그 중에 일부를 모든 구성원과 나누는 성과 나눔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경영 상태를 매월 2회 격주 단위로 모든 구성원에게 경영 정보를 통해서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경영 정보는 사장님께서 직접 발송을 하시고 경영 정보에는 현재 가중목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 그래프로 나타내고 있고요. 여기에 대한 회사 소식이라든가 교육 정보, 그리고 캠페인이라든가 그리고 결혼에 대한 아니면 뭐 생일자리에 대한 이런 내용들을 같이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YG 웨이라든가 성과 나누는 제도라든가 경영 정보 이런 일련의 활동을 통해서 GWP TI 항목 중에 경영진은 중요한 이슈나 변경 사항을 잘 알려준다. 이 항목에 대해서는 2017년도 대비 작년 결과를 보면 18점이나 상승한 결과를 저희가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영에 대한 또 세부적인 정보는 반기 초에 프로젝트를 리딩하는 팀장님들을 모시고서 PL 간담회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PL 간담회에서는 해당 단기의 가중목과 그리고 선행지표, 활동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세부적인 활동들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다음 반기에는 어떠한 가중목과 그리고 경영 목표, 그리고 활동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경영에 대한 방향성을 공유하는 자리도 갖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PL 간담회를 통해서 YG 웨이에 대한 우수 발표자는 발표에 대한 시상도 있었고요. 그리고 장기 근속자에 대한 포상도 함께 이루어졌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회사의 조직도를 다시 한번 살펴볼 텐데요. 회사의 조직도를 보면 의사결정 체계가 상당히 좀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표이사님 밑에 바로 경영진 분들이 있으셔가지고 대표이사님께서 그 결정에 대한 많은 권한을 경영진 분들께 많이 위임을 하셔서 회사의 대소사 같은 경우에는 경영진 분들끼리 서로 모여서 의견을 나누고 결정할 수 있는 협의체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진 내에서 결정된 내용은 바로 프로젝트에 직접적으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정보에 대한 비대칭이 최소 많이 줄어들었고 그리고 투명한 경영을 이루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에서는 그 누구보다도 고객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사업 수주에 기여한 구성원이 있다면 계약 그 기간이라든가 금액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드리고 있는데요. 화면에 보여지는 것처럼 해당 구성원은 약 1,000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이제 아웃바운드를 하게 된다면 사업을 수주하기까지 약 3년의 시간이 정도가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 구성원이 사업을 수주하게 된다면 3년의 시간을 저희가 벌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구성원은 보상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회사와 구성원 간에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현재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서 저희 회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장기 근속자 포상이 있는데요. 장기 근속자 포상은 가족 여행 바우처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바우처를 사용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여행사를 통해서 그 바우처를 사용하는 것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여행 계획을 짜서 이용하는 방법.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콘도나 리조트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구성원분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건 회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콘도나 리조트를 사용하는 경우가 좀 가장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를 좀 봤더니만 회사가 가지고 있는 콘도나 리조트가 좀 대부분 좀 큰 평수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가장 큰 평수를 예로 들면 1박당 일반가로 한다면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회원가로 이용을 하게 되면 약 30만 원 정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구성원들의 좀 이용이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가족분들과 아니면 친지분들과 같이 이용을 했을 때 추억을 남길 수 있는 부분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걸 이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장기근속 보상을 보시게 되면 5년, 7년, 10년, 그리고 15년 이렇게 나눠지는데 5년 장기근속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 상당의 가족여행 바우처를 드리고 있고요. 10년 같은 경우에는 200만 원 상당, 그리고 15주년 같은 경우에는 200만 원 상당의 여행 바우처와 그리고 저희 사내 장애인 미술 작가분들이 계시는데 그 작품을 선택해서 제공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내 장애인 미술 작가분들의 작품은 10호를 기준으로 해서 약 100만 원에서 500만 원 상당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작품은 구성원이 직접 선택해서 가져가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주년 같은 경우에는 대표이사님께서 저희가 레인보우 데이라고 하는데 대표이사님께서 해당 구성원분들께 직접 초대장을 보내게 되고요. 그리고 그랜드 하얏트 서울 호텔 풀 바비큐장에서 다 같이 저녁 식사도 같이 하면서 반합과 그리고 상품권을 전달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흔히 이제 반합을 왜 전달해 드리냐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시고 계시는데 저희가 이제 군대로 치면은 은어적인 표현으로 철밥통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표이사님께서 반합을 전달을 하면서 철밥통처럼 정년까지 끝까지 쭉 다니자 이런 의미를 좀 담고 있어서 이제 반합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성공의 열쇠인데요. 성공의 열쇠는 저희끼리는 황금 열쇠라고 좀 많이 칭하고 있습니다. 황금 열쇠라고 많이 칭하고 있는데 성공의 열쇠는 주임으로 승진을 하거나 대리로 승진하신 분들께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 주임 승진자분들께는 금 1돈의 황금 열쇠 그리고 대리로 승진하신 분들께는 금 2돈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이 금 1돈의 무게 차이가 받는 이 체감적인 차이가 상당히 좀 어마어마하게 좀 나는 것 같더라고요. 또 인센티브를 받는 입장에서도 현금을 받을 때와 그리고 상품권으로 받을 때와 그리고 이 열쇠로 받을 때가 있는데 제2의 3자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금을 더 선호하시는 듯한 느낌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 부모님들께서도 금을 좀 많이 선호하시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만약에 특히 그 5주년 장기 근속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해외여행, 가족여행 바우처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금 3돈으로 교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께서는 여행을 선택하실지 아니면 금을 선택하실지 궁금하긴 한데요. 저희 대부분은 여행을 좀 많이 선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세븐헤빗 워크샵입니다. 세븐헤빗은 모든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요 교육을 받게 되는데 대리로 승진하시는 분들께서는 필히 이 교육을 이수를 해야지만이 대리 승진 시험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프랭클린 코비사를 통해서 그 교육을 받았다면 저희 현재는 경영진분들이 모두 퍼실리테이터 자격증을 따고 있어서 경영진분들이 직접 이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세븐헤빗 같은 경우에는 구성원분들 중에서 가장 인기가 좋은 교육 중에 하나인데요. 그 이유를 좀 살펴봤더니만 구성원분들은 대부분 공학도이시다 보니까 수치에 좀 많이 익숙을 하시는데 이 세븐헤빗 같은 경우에는 인생 그리고 관계, 가치 이런 게 교육을 담고 있다 보니까 구성원분들이 좀 신선하게 좀 받아들이는 것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교육 중간에 이 교육을 받다 보면은 스스로의 좀 깨달음을 얻으셔서 하는 이런 깨달음의 탄성들이 좀 간혹 가다가 나올 때가 있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이 교육을 진행할 수 있어서 상당히 좀 좋긴 한데 저도 처음에 들었을 때는 진행을 하느냐고 좀 많이 바빴는데 한 5년 정도 되니까 각각의 단어가 의미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좀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거를 운영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많이 좀 감사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세븐헤빗 같은 경우에는 회사의 그 기업 문화 슬로건인 구성원분들이 일만 하는 곳이 아니라
즐거움과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실내 일터라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면밀하게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교육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피드백이라는 교육인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좀 많은 애착을 갖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회사에 입사하고 나서 이제 행사 다음으로 처음으로 진행했던 조직 문화 프로그램인데, 저희 회사가 2012년도에는 200명이었다가 2013년도가 됐을 때 500명으로 갑자기 늘어났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규 입사자분들도 많이 있었고, 그리고 신규로 팀장 역할을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내부적으로 문제가 좀 많이 발생을 하게 되더라고요. 팀장과 팀원 간의 마찰이 발생을 하거나 팀원과 팀원 간의 마찰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구성원 내부에서 전환 배치라든가 이직이 많다 보니 고객분들께서도 좀 안 좋아지는 분들, 신뢰가 좀 깨지는 부분들이 좀 많이 발생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구성원 간의 관계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인 피드백을 현재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피드백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전체적인 그 프로그램을 보시게 되면 이해 단계, 실천 단계, 습관 단계, 그리고 생활화 단계로 이루어져 있고요. 생활화 단계를 제외하고 각각의 단계는 1년 단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단계는 도입 과정, 실행 과정, 그리고 교정 과정, 진단 과정을 가지고 있는데요. 특히 교정 과정 같은 경우에는 초기 2년 동안은 대표이사님께서 직접 주관을 하셨는데요. 대표이사님께서 이 피드백을 진행하시는 모든 분들께 발표를 받으셨어요. 회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 피드백을 진행하는 목적이 무엇이고, 그리고 목표가 무엇이고, 그리고 여기에 사용되는 스킬들이 무엇이고, 그래서 지난 6개월 동안 나는 어떤 활동을 했고 어떤 느낌을 받았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활동을 하겠다. 라는 내용들을 이 교정 과정을 통해서 대표이사님께서 2년 동안 피드백을 받으셨거든요. 그 2년 동안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도 확고하게 이 피드백 프로그램을 유지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단계별 기간이라든가 대상이라든가 내용이라든가 도구 지원, 그리고 수료 기준 이런 것들이 명백히 나와 있는데요. 요거를 9년 동안 진행을 하게 되었고, 요걸 진행을 하면서 프로젝트 간의 전환 배치라든가 이직이라든가 이런 전환율이 상당히 낮아졌고, 특히 2014년도에는 이러한 성과로 인해서 GWP 팀 성과 혁신상을 수상을 하게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저희에서 회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와바에서 잘 살아남는 법, 좀 단어가 좀 직접적이죠. 네. 와바에서 잘 살아남는 법이라고 있는데, 그동안 암묵적으로 활동했던 내용들을 저희가 이제 음지에서 양지로 끌어올리는 작업들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7가지로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을 보시게 되면 솔직 명료하게 커뮤니케이션 하자. 그리고 일을 할 때에는 중요한 곳을 선택을 하고 선택한 곳은 탁월하게 수행을 하자. 그리고 탁월하게 수행할 때에는 에너지와 시간과 돈을 효과적으로 사용을 하자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일상적인 생활할 때는 긍정적으로 유쾌하고 밝게 생활하고, 그리고 모든 구성원은 프로젝트에서는 아침 조회를 실시를 하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븐 에빗을 매일매일 실천하자. 이런 내용들이 좀 담겨 있는데요. 특히 첫 번째 1번 솔직 명료하게 커뮤니케이션 하기를 보시게 되면 와와 113 요 내용이 있습니다. 요거는 회식은 1차에서 한 가지 술로 3시간 이내에 마무리 짓자라는 내용이 있는데, 저희 회사 이름이 와이즈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저희끼리는 이제 와이어주 주식회사 이런 내용을 붙일 정도로 회식을 좀 많이 하는 좀 회사이긴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회식으로 인해서 안 좋은 일도 있고, 그리고 업무에도 지장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또 고객 입장에서 출퇴근이 좀 다르기 때문에 모든 회식은 1차에서 한 가지 술로 3시간 이내에 마무리 짓자라는 내용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아직도 술 마시면 욕하거나 때리시나요? 맨정신 돌아오면 뒷감당 안 돼요 라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워크샵을 가거나 아니면 술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암묵적으로 진행했던 것들이 이제 양주를 꺼내면서
이런 것들을 공론화하게 되면서 이런 사건 사고 같은 것들은 많이 좀 없어졌던 사례가 좀 있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승진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 와와스타 K 공개 오디션입니다. 요거는 구성원분들이 가장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승진인데요. 승진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이 되고,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승진을 되느냐라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저희가 2015년도에 처음으로 과장 승진 시험을 공개 오디션 프로그램처럼 꾸며서 와와 스타K라고 해서 이름을 짓고 공개 오디션을 받게 되었습니다. 요 공개 와와스타 공개 오디션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승진 가능한 대상자를 전자공지로 먼저 안내를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승진을 희망하는 구성원은 자발적으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원한 각각의 구성원은 멘토가 한 명씩 배정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도제식으로 교육을 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평가 과정은 모든 것들이 영상으로 촬영이 돼서 유튜브에도 업로드가 되는데, 뒤에 보시면 카메라가 항시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와이즈 와이어즈 이런 형태 때문에 많은 분들이 와이즈 승진 시험이 너무나 힘들다. 그래가지고 동종업계에서는 와이즈 와이어즈 승진 시험이 좀 정평이 좀 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와이즈 와이어즈에서 승진 시험을 볼 거면 이직을 하는 편이 훨씬 더 쉽다 할 정도로, 그런 정도로 좀 많이 부담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 와와스타 K를 진행하고 있는 것은 소프트웨어 테스트라는 부분이 20년 전에는 없었던 직무였거든요. 없었는데 지금에서는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소프트웨어 테스트를 많이 하고 있지만, 스스로가 전문가가 되지 않으면 전문가로 인정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테스트 전문가로 업을 가지고 계속해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 지식을 계속해서 필요로 한다. 그리고 이 전문 지식은 계속해서 상황이 바뀌고, 그리고 전자상거래나 금융이나 그리고 통신이나 의료 장비나 자동차나 이런 것들은 모두 다 도메인 영역별로 다르기 때문에 그 해당 영역에 대한 도메인 지식이 계속해서 요구가 되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내용들은 유튜브에서 와와스타 K를 검색을 하시면 더 많은 영상을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다음은 와와 멤버십인데요. 와와 멤버십은 구성원분들께 가장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복지 중에 하나입니다. 회사는 대명이라든가 호반이라든가 제주 해비치, 용평, 그리고 알펜시아 이런 리조트에 대한 가장 큰 평수의 콘도나 리조트를 가지고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반가로 하게 되면 1박당 200에서 300만 원이 들지만 회원가로 하게 되면 30만 원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좀 가장 선호하기도 하고요. 요거는 직급을 막론하고 경영진을 포함해서 모든 구성원은 1년에 한 번, 그리고 최대 2박까지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연계해서 여름하고 겨울 성수기에는 회사가 숙박비를 전액 지원하고 있는 성수기 리조트 추첨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 영상을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디오 소리가 안 들렸군요. 이 부분은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 유튜브에서 저만 웃고 있었네요.
유튜브에서 YGY를 검색하시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계속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 종합검진 이벤트인데요. 회사는 매년 직장인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작년에 코로나가 발생이 되면서 팬데믹 현상이 오고 나서 회사 차원에서 한시적인 이벤트로 모든 구성원에게 그 종합건강검진 이벤트를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거는 모든 비용을 회사가 전담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구성원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모두 다 받을 수 있는 혜택이어서 많은 분들이 좀 인기가 좋았는데 정말 반응이 좋아가지고 특히 종양을 발견하신 분도 계셔서 요거를 제도로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분들도 계셨는데 아직까지는 좀 이벤트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도 마찬가지로 작년에 이어서 종합건강검진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 마지막으로 개인적으로 좀 많이 애착을 갖고 있는 행사 중에 하나인 가족 행사인데요. 가족 행사는 매년 1년 정도 가족분들을 초청해서 딸기밭 체험도 하고 유리공예도 하고 농촌 체험도 하고 갯벌 체험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현재는 좀 연기한 상태이긴 합니다. 위에 사진을 보시면 오른쪽에 있는 아이가 울고 있는데 아이가 우는 이유는 왼쪽 사진을 보시면 시크릿 쭈쭈 인형이 다른 저희 구성원한테 넘어갔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통곡하는 장면이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특히 이 가족 행사를 하다 보니까 많은 구성원분들이 이제 가족분들도 같이 알게 되니까 오히려 좀 플러스 되는 효과가 회사 내에서도 함부로 행동을 하지 않더라고요. 함부로 행동하지도 않고 말에서도 좀 조심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거를 이제 매년마다 진행을 하다 보니까 구성원분들 서로들끼리 서로 이제 가족끼리도 이제 인사를 하는 그런 경우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모든 발표를 마치게 됐는데, 현재까지 저희가 이제 명예전당에 오르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까지도 GWB 코리아와 약 11년 동안을 함께 해 오고 있습니다. 발표 준비를 해서 위에 저 사진들을 좀 정리하다 보니까 날개 대형이 저희 회사만의 이제 시그니처가 되긴 했는데요. GWP에 대해서 처음에 이제 궁금하시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게 그거 얼마 들었어? 이게 가격적인 부분을 좀 많이 묻긴 하시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좀 많이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이제 회사를 이제 이제 GWP나 이제 조직 문화를 운영을 하면서 좀 많이 좀 좋았던 점은 각각의 제도나 프로그램들은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요거를 왜 하고 있는지 정리할 수 있는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생각이 되었고요. 그리고 각각의 이벤트나 행사나 제도 프로그램들이 왜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나인 프랙티스에 맞춰서 저희 회사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이런 정리들을 하면서 좀 많이 좀 명쾌해졌던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매년마다 수치적인 결과를 통해서 저희 구성원들이 수치적인 결과를 보다 보니까 저희 구성원분들이 정말로 솔직하시구나. 저희가 진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오르고 저희가 진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점수가 낮구나. 이런 것들을 좀 알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업 문화를 담당하는 입장에서 이 모든 활동들이 좀 얼마나 힘든다는 것을 좀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노력 대비 결과가 안 나올 수도 있고 또 정확한 결과를 보여줄 수 없어서 좀 답답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업을 계속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다음에 저희 자녀분들이 맞이할 수 있는 그런 회사에서는 좀 더 좋은 환경에서 근무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기업 문화를 각 기업에서 진행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함께 동참해 주신 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요. 오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홍구표 팀장님. 예, 기업문화팀에서 정말 오랜 동안 많은 GWP 제도를 기획해 오셨는데요. 조금 전에 그 피드백에 대한 부분이 좀 기억에 남는 GWP 제도 기획이라고 하셨는데, 혹시 팀장님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드는 GWP 기획 및 그 추진 성과가 있다면 어떤 제도가 될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피드백이 가장 기억에 좀 많이 남는 것 같아요. 처음에 진행했을 때도 그렇고 그리고 피드백을 진행하면서 전체적으로 기업 문화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에 대한 방향성을 좀 잡게 되었는데요.
그 피드백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한 팀장님이 계셨어요. 그 팀장님이 그 프로젝트 내에서 팀원과 3년 동안 같이 업무를 진행을 했는데 그 친구가 가족이 어떻게 되고 그리고 무엇을 좋아하는지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업무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이게 왜 이럴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처음에 회사에서 피드백을 진행했을 때 나는 잘하고 있는데 왜 굳이 피드백이라는 걸로 이렇게 틀을 정하려고 하느냐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 팀장님께서 피드백을 진행하면서 깨달음을 하나 얻으셨는데 하나 뭐냐면 담배를 태우러 가더라도 항상 보던 사람이 보던 사람이고 회식을 하더라도 보던 놈이 보던 놈이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팀장님이 이제 회식도 점심 회식으로 변경을 하게 되고 그리고 팀원들에 대한 이제 가족사라든가 그리고 다른 좀 꿈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좀 알게 됐다는 그런 일화를 좀 접하게 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억에 남고 있습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정말 현실적으로 이 제도 기획 및 추진 성과인 것 같아요. 그 GWP를 한 카피로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관계의 질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이 피드백 프로그램이 그 지금 관계의 질에 대한 그 향상 있는 부분들이 눈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기 참고로 팀의 홍구표 팀장님은 그 이번에 1월 28일 날 대한민국 일하기 좀 100대 기업의 개인상의 GWP 혁신 리더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와이즈가 금년에는 꼭 대상을 수상할 수 있게끔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음속으로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